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헌입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는 우리가 흔히들 양극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소재는 전구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전구체는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국내 최대 전구체 전문 생산기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김병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주력사의 CEO를 다 역임을 하셨죠,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부끄럽고요. 네. 어쨌든 세계 회사 대표를 맡은 적은 있습니다. 네. 자, 배터리 생태계를 이제 완전히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머티리얼즈에 또 경영을 맡으셨고, 이번 달에 뭐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머티리얼즈의 경쟁력,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좀 믿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이 전구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 뭐 전구체라는 게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구체가 뭐냐면 양극 활 물질의 전 단계 물질을 저희는 전구체라고 부르는데 이 전구체가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금속 화물을 가성소다, 암모니아 같은 부재료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든 화물이고요. 이 그 전구체의 어떤 금속 비중, 입자 크기, 그다음에 뭐 결정 구조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배터리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의 용량, 수명, 열 안정성 등 배터리의 성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전체의 성능을 사실상 좌우하는 그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 좌우하는 소재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크게 게 좌우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우려 속에 등장한 한 줄기 빛이다. 뭐 이런 제목을 단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려라고 하는 것은 뭐 최근에 국제 메탈 광물 가격 하락 추이, 또 전기차 시장 성장의 둔화 가능성, 뭐 이에 따라서 뭐 배터리 업계의 또 실적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우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우려 속에서 등장한 한 줄기 빛, 머티리얼스를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제가 듣기에는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려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머티리얼즈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타 업체 대비해서 머티리얼즈만이 가진 그 차별적 경쟁력, 그게 있다면 그 이 자리에서 마음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과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80% 이상인 전구체를 양산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이라고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 그러는 게 기술적인 경쟁력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전구체 경쟁력 중에서 경쟁력 그러면 어떻든 기술적인 경쟁력, 품질적인 경쟁력, 플러스 가격 경쟁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 품질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세계 최고이었었지만 하이니켈 분야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업체에 비해서 여지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2021년에 RMP 공정이라고 해서 저품위의 금속 성분을 좀 값싸게 사가 와서 우리가 전구체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정년해내는 공정을 가져왔습니다. 도입을 했고
이 공정을 도입함으로 해서 저희가 품질, 기술적인 측면 플러스 가격적인 경쟁력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명실상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뭐 그렇게 이제 한줄기 빛이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찬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명실용이 세계 최고의 어떤 전구체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주에 해외 IR 다녀오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해외 현지 분위기 또 현지 투자자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매출이 이 계열사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중국 업체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게 또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IRA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전구체 업체라고 이제 스스로도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주변에서 봐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 상장 이후에 뭐 투자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장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저희 대규모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 캐파를 연산 5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전구체를 5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2027년 5년 이내에 21만 톤 이상 캐파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저희 캡티브 매출뿐만이 아니고 현재 외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시설 투자에, 공장 건설에 대부분 쓸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 RMP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일종의 정년 기술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붙인 뭐 이름인데, RMP라 그러면 Raw Materials Process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초 원료를 제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리사이클 공정에서 나오는 원료들이 있는데, 이게 국제 금속 시세 대비 약 뭐 상당히 낮은 가격,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을 하고,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니켈 1차 재련품이란 MHP라는 물질이 있는데, MHP요? 예, MHP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제 금속 시세 대비 약 20% 이상 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품위가 낮은, 금속 품위가 낮은 원료 물질을 좀 국제 금속 시세 대비 싸게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정년을 해서, 정년하는 데 들어가는 가공비가 우리가 사계사가 오는 공정비보다도 좀 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아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아주 고순도의 좀 가격이 비싼 그 재료를 사와서 전구체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RMP 공정 기술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조금 순도가 낮은 어떤 저순도의 그 MHP 같은 그런 뭐 어떤 그 니켈 그 혼합물 같은 걸 좀 싸게 20-30% 정도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이걸 정년을 해서 그 전구체 공정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IRA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그 미국이 그 IRA 법안을 시행을 하면서 중국 업체들을 그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좀 배제를 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 머티리얼즈가 미국의 그 IRA 법안으로 인해서 어떤 그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그 대표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저희 물질 전구체가 핵심 광물에 속하기 때문에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나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된 부가가치가 50% 이상이면 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원료로 채택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연말에 FEOC라는 우려 국가 집단이라는 미국에서 우려하는 집단인 예를 들면 중국, 이란, 뭐 북한, 러시아 뭐 이런 그 국가의 어떤 지배력에 있는 회사의 어떤 원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그 재료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우리 집단에서 생산하는 원료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IRA 법의 어떤 최대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 해외 IRS도 그 매출처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캡티브 매출 쪽으로 에코프로 BM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처 다변화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얼마나 매출처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좀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그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뭐 계획이나 구상 아니면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그 캡티브 의존도가 90%를 상회하고 있는 게 저희의 뭐 또 장점이면 장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핸디캡입니다. 핸디캡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릇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매출 비중이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영향을 우리가 오롯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다변화를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최근에 어떤 회사와는 뭐 계약서 조문까지 수정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인 2020 한 5년 정도 되면 저희 이 외부 매출 비중, 캡티브가 아닌 외판 비중이 한 30%까지 장기적으로는 절반 이상을 저희가 외판해서 매출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곧 달성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의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지금 실제 현재로도 아직은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해외 업체와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대표님,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의 가능성. 그다음에 메탈 광물 원재료 가격은 뭐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그 당분간은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배터리 업계 전반적으로 그 실적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EV 시장이 출현하게 된 계기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EV 시장이 잠시 이제 주춤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동안 가파르게 성장한 데 대한 어떤 반작용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든지 또는 EV로 내연기관차가 대체돼야 든지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잠시 시장이 주춤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최근에 그 국제 금속 가격이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는데 그러면서 급등을 할 때는 관련 소재를 취급을 한다든지 또는 관련 소재와 관계 있는 회사들이 이익이 급증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할 때는 또 반대의 어떤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금속 가격이 옛날 올라가기 전, 급등하기 전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속 가격의 어떤 커다란 변화는 당분간 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주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에코프로 관련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포항의 그 에코프로 그 캠퍼스 또는 그 포항의 에코프로 그룹이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캠퍼스라는 단어 또는 그 배터리 생태계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에코프로 그룹 또 그리고 우리 머티리얼스의 경쟁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퍼스라는 그 단어는 저희가 좀 더 친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름을 공모를 해서 붙인 거고요. 저희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업,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업의 어떤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저희가 그 경쟁에서 정말 최후의 승자, 지속적으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와 관련된 제반 기술력 또는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항에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을 거기에 스트림을 이제 구축을 해서 집적 단지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저희 같은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 또 그 전구체 원료를 리사이클하는 그 CNG라는 리사이클하는 회사 또 리사이클해서 나오는 원료 중에서 또 리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양극 활물질에 사용하기 위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이 수산화 리튬과 전구체를 받아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또 거기에 투입되는 각종 그 유틸리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산소, 질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우리 계열사에 공급하는 이런 일련의 회사들을 쭉 한 곳에 집적 단지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태계 조성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경영력을 많이 끌어올렸다. 뭐 최고의 어떤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관련된 그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뭐 에코프로 그룹의 주력사들 그 IPO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머티리얼즈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이제 수요 예측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청약을 들어갈 텐데 이 머티리얼즈 상장이 에코프로 그룹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예컨대 국가 차원에서도 갖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공장 증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캐파가 5만 톤 규모인데 이거를 지속 증설을 해서 우리가
중국계 소위 4대 업체가 있습니다. 뭐 GM, CNGR 같은 4대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되고 또 그들 업체를 제외시키고는 최고의 어떤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되면서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가 아까 그 9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을 탈피해서 우리나라 어떤 배터리의 소재의 어떤 자립도를 이제 높여주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발전의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또 의미를 확장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 상장이 아주 중요하고요.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그룹뿐만이 아니고 국가 배터리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제목처럼 그 우려 속에 등장한 한 줄기 그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예, 많이 오늘,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